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목소리가 살짝 잠겼는데요. 그래도 연말에 같이 한번 공유드리고 싶은 뉴스랑 보고서를 간단히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컴플렉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BOFA에서, BOA죠. 미국 증시가 2년 동안 20% 이상 상승한 그 네 번의 케이스, 네 번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난 150년 동안 단 네 번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번. 네. 온리 네 번. 이 네 번의 케이스 이후에 그 다음 2년, following 2 years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서머리 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보죠. 자, S&P 500이 지난 2년간 20% 이상 오른 케이스 150년 동안, 지난 150년 동안 S&P 500이 20% 이상 인덱스가 올라간 두 번의 2년 연속 올라간 그 해당 연도 이후에 2년 그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자, S&P 500이 지난 2년 동안 20% 이상 오른 케이스가 1927년도, 28년도가 있고요. 1935년도, 36년도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1954년도, 55년도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95년, 96년이고 이번이 다섯 번째죠. 2023년, 24년. 23년에 24%, 작년에 24%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총 지난 150년 동안 단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20% 오르는 게 굉장히 낮은 확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27년, 28년 이후에 29년, 30년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았고 트레저리 금리, 국채 금리는 한 4%, 5%였고 자 35년, 36년도 이후에 37년도, 38년도 보니까 37년도는 거의 40%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54년도 이후에 56년도, 57년도 보니까 56년도는 거의 보합, 57년도는 마이너스 14%, 금리는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랬네요. 그리고 95년, 96년도 케이스를 보니까 이때는 97년도, 98년도는 97년도에 31% 올랐고 98년도에 27%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케이스 1995년부터 98년까지는 미국 시장이 4년 동안 강세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금리가 국채 금리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한 골디락스였네요. 금리는 내려가고 그죠? 주가는 4년 동안 폭등. 네. 이런 골디락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확실히 그 이 네 번째 케이스 말고는 앞에 세 번째 케이스는 앞에 세 번째 케이스는 다 주가가 좋지 않았던 거고요. 이 네 번째 케이스만 주가가 엄청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4년 내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금리는 내려가고 이때 드디어 미국이 닷컴 버블을 맞이하죠. 큰 기술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그런 혁신이 시작됐고 인터넷 버블이 이제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때 아시아가 안 좋았고 그때 우리는 98년도에 한국은 이제 금융 위기를 겪죠. IMF 외환 위기를 겪죠. 그래서 동아시아 금융 외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미국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 24년이 계속 미국의 강세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때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시작됐고 혁신이라는 AI라는 혁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는 지난 세 번 동안 다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의 케이스 중에 한 번은 좋았고 굿, 세 번은 배드였죠. 그죠? 그래서 과연 지금 25년, 26년이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 이제 트럼프 관련 영상도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금리 인하 기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처럼 골디락스가 될까? 97년도, 98년도는 금리도 내려갔고 주가도 좋았고 유동성이 많이 팽창됐고 닷컴 버블을 있죠. 버블이 이제 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닷컴 버블 꺼지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근데 과연 올해 25년이죠 도죠. 지금 사실 상황은 AI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고 유동성도 나쁘지 않고 미국만 독야척천 좋아요. 그래서 이 4번의 케이스랑 유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3년, 24년 너무 좋았어요. 미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올해 안 좋을 거야 미국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미국 증시에 뭐 지금 주가 제가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2년만큼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종목 픽이 중요하겠죠. 지난 2년 동안은 미국 주식은 뭘 사도 다 먹었어요. 10배 오른 것도 많았고, 근데 지금부터는 더 신중하게 종목 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요즘에 카페나,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제가 일을 좀 했는데, 카페 옆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약간 이제 좀 여자 두 분이서 이제 약간 뭐 한 3, 40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막 들었어요.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이 다른 여자분한테 너 아직도 국장하냐? 그래서 엄청 핀잔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한국 증시를 왜 하냐? 야, 미국 하면 미국은 뭘 사도 2, 30% 그냥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물론 그 하나의 한 번의 케이스지만 굉장히 지금 지나친 쏠림이 있다. 미국은 독약 충청 무조건 좋다. 나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연말에 또 뉴스가 나왔죠.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이게 단독으로 나온 뉴스인데요. 금융당국과 협의 뒤 철회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증자를 하는데 금융당국과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려우면 뭐 증자를 할 수도 있죠. 증자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증자를 했다, 그럼 저는 SDI의 주주분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왜 금융당국과 협의를 합니까? 주주의 관점에서 회사가, 이사회가 주주들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증자인지, 단순히 주주한테 호주머니에서 고간을 빼먹듯이 그냥 할 수 있는 증자인지, 이것만 고민해도 지금 증자가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만약 금융당국이 오케이 하면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근데 보면 이미 11월 달에 이게 지금 네이버 종토방이거든요. 종목 토론 그 방인데 이미 유상증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이미 루머로서 이렇게 돌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회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보완을 유지해야 되고, 주주의 관점에서 정말 해야 되는 증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심층 있게 좀 보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차 전지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국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저는 작년 내내 계속 2차 전지 상반기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달렸다. 단순한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일부 유튜버들,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의 어떤 팬덤을 좀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급도 꼬여 있고 좀 안타깝죠. 근데 보시면 지금 SK오는요, 22년 말에 차입금이, 이거 다 순차입금입니다. 그냥 차입금 아니고 7조에서 18조예요. 심각하고요. LG 엔솔도 2조에서 11조가 됐고 SDI도 2조에서 7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순차입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한국만 금리를 낮췄지만 계속 한국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도 문제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다 증익으로 컨센서스 돼 있지만 25년도에 과연 증익이 가능할지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의 보릿고개만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 좋은데, 이미 점유율은 21년도에 31%에서 지금 24년도 말에 20%까지 빠졌습니다. LFP 때문이죠. 지금 전기차는 가격 경쟁이 시작됐고 테슬라의 방향도 지금 저가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LFP의 그 점유율은 더 올라갈 거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이 2조를 중국 회사와 LFP 계약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LFP 5달러라고 했잖아요. 5달러. 네. 그죠? 근데 NCM은 25달러예요. 예전에 가격 차이가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5% 정도까지 많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20%밖에 안 되는 거죠, LFP가.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 보면 SDI 거의 50% 빠졌고 LG 엔솔 20%,
LG화학 50%, SK이노베이션 20% 이렇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2차 전지의 이 어려움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고 제가 계속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뎁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에어로가 네, 이 연말에 나온 뉴스예요. 인도랑 K9 자주포 백문을 계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사는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제 최종 확정적으로 계약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6,250억 매출을 기대한다. 왜 6,250억일까요? 저번에 우리 폴란드랑 한 계약이랑 규모는 다르죠. 아마 백문을 한 100억 정도 내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2조, 네, 120억 정도를 할 것 같아요. 1.2조인데 이게 5대 5기 때문입니다. 5대 5. 인도의 현지 공장, 현지 회사와 하나 에어로가 5대 5 합자 회사로 합자로 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의 매출은 6,250억 정도만 기대가 되고요. 인도는 이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하나 에어로의 고객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 인도랑은 지금 거의 2017년에 한 번 계약을 했어요. 이때 백문. 근데 지금 8년 만에 또 인도랑 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고요. 지금 인도가 한국의 조선사랑도 지금 천척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하나웨어로 방산 회사와 우리의 한국 회사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K2 현대 로텐과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한국과 굉장히 많은 이런 조선 방산 계약을 하는 그런 아주 주요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MSCI 관련해서 제가 정기 병력 관련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목 상태가 약간 잠긴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24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년도도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 또 좋은 투자 기회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